안녕하세요. 오늘은 GPT-1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 over Language 모델의 약자입니다. GPT를 이해하기 위해 이름에 또렷이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컨셉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랭귀지 모델입니다. 랭귀지 모델은 현재 알고 있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쉬운 예제로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다 보면 다음 단어가 미리 예측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딥러닝 튜토리얼을 검색하려고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 키워드를 미리 띄워주는 랭귀지 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단어가 입력될수록 제가 원하는 값을 잘 예측해주네요. 이 정도면 훌륭한 랭귀지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을 이해했으니 이제는 왜 GPT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장점은 특별히 레이블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GPT를 떠나서 다른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다수가 레이블링이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죠.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을 할 경우에 레이블링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100%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랭귀지 모델의 학습은 현재 단어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레이블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면 오류율도 적어지고 또한 자연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성마저 학습하게 되어서 아주 뛰어난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GPT-1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컨셉으로 넘어가 볼까요? GPT의 G인 제너레이티브 트레이닝입니다. 머신러닝 학습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제너레이티브 모델 학습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학습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학습 방법은 제너레이티브 트레이닝이고요. 보통 대다수 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학습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타이타닉에 탑승한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람이 구조되었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방법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학습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 레이블링이 비교적 쉽고 패턴 파악도 상대적으로 쉬워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학습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 차트에 샘플된 몇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슬라이드의 물음표는 빨간색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파란색 데이터일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보고서는 빨간색일 것 같아요. 샘플된 데이터로는 왜곡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차트에 모든 데이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음표는 파란 데이터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의 단점은 한정된 데이터에 과적합되기 쉽다는 단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물론 데이터의 양만큼 학습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이 정도 컨셉만 아셔도 GPT를 이해하신 데는 충분하시고요. 혹시 더 수학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비교 영상을 참조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GPT-1 얘기로 돌아올게요. 좀 전에 GPT-1은 랭귀지 모델 학습을 하기 때문에 레이블링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건 텍스트이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디지털화된 텍스트들이 존재합니다. GPT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트레이닝으로 이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다음 컨셉은 GPT의 P에 해당하는 프리트레이닝입니다. GPT는 단순히 랭귀지 모델이 아닙니다. GPT-1은 Natural Language Inference, 질의응답, 그리고 문장 유사도, 분류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GPT-1의 핵심은 랭귀지 모델 학습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기존 자연어 처리 모델을 파인 튜닝 할 경우에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별도의 타스크 관련 딥러닝 모델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줬어야 됐는데요. GPT-1은 별도로 추가 딥러닝을 붙일 필요가 없이 파인 튜닝이 가능합니다. 모델이 이미 자연어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GPT-1은 두 단계의 학습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랭귀지 모델 학습이고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학습을 위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불리웁니다. 두 번째 학습 과정이 파인 튜닝입니다. 모델 그 자체 그대로 학습을 이어서 하고요. 단순히 데이터만 타스크 관련 데이터로 바꿔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는 추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GPT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메인 디자인으로 삼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트랜스포머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소개된 딥러닝 모델입니다. 핵심은 기존 문장 번역 모델들이 RNN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트랜스포머는 RNN을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문장에 단어가 여러 개 존재해도 한 번에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RNN은 단어가 10개면 10번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만 했었죠. RNN을 어텐션으로 대체는 했지만 번역 모델에 자주 사용되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유지했고요. 논문 발표 시점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수행평가와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수행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기존 모델들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인코더, 디코더 디자인을 사용할 때 보통 RNN을 사용했는데요. 트랜스포머는 과감하게 RNN을 어텐션으로 대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기존 RNN을 사용한 인코더, 디코더의 작동 방식을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첫 토큰이 입력되고요. 출력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토큰이 이전 출력값과 함께 계산이 되는데요. 이는 RNN의 장점 중 하나로 이전 토큰들의 값을 고려해서 현재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문장을 이해할 때 첫 단어부터 쭉 읽어나가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토큰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RNN은 이처럼 순차적으로 입력값을 계산해서 최대한 문맥에 맞게 현재 입력값을 처리합니다. 마지막 단어까지 쭉 같은 연산을 이어서 나가고요. 여기 마지막 출력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코더를 보도록 할까요? 디코더에도 역시 RNN 셀이 존재합니다. 디코더의 첫 RNN 셀은 인코더의 RNN 아웃풋 값들을 어텐션 레이어에 입력해서 얻은 출력값과 스페셜 토큰인 스타트 토큰을 사용해서 출력값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디코더 RNN 셀의 출력값과 인코더 RNN 셀들의 출력값들의 어텐션 값을 구한 후 그 어텐션 값과 이전 RNN 셀들의 출력값이 다음 RNN 셀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계산은 디코더의 RNN 셀이 엔드 토큰을 출력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트랜스포머가 기존 인코더, 디코더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이해하시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보다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따로 만든 시퀀스 투 시퀀스 영상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트랜스포머는 기존 인코더, 디코더와 다르게 RNN을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순차적으로 토큰을 계산하는 과정이 없고요. 단어를 순차적으로 읽지 않으면서도 단어의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 P0, P1 이것들이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되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이란 이 단어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를 알려주는 숫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이 기존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비슷한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의 제목과 같이 RNN 셀 없이 어텐션만으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인 인코더, 디코더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디코더 역시 RNN 셀이 없어요.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인코딩과 어텐션 레이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인코더, 디코더와 같이 스페셜 토큰이 나올 때까지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반복적으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레이어는 사실 병렬적으로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의 어텐션은 앙상블을 이뤄서 어텐션이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기술을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킬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스킬 커넥션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첫째, 상위층 레이어일수록 입력 토큰이 갖는 실제 의미가 많이 희석되게 되는데 스킬 커넥션은 하위 레이어에 존재하는 토큰들의 실제 의미를 상위층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둘째, 레이어가 많은 딥러닝 모델일수록 그라디언트 베니싱에 따른 학습 비효율성이 커지는데 스킬 커넥션을 가질 경우에 그라디언트를 상위에서 하위까지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서 레이어가 많은 딥러닝 모델의 학습 효율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코더 안에 멀티헤드 어텐션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합쳐서 인코더 블락이라 불리고요.
그리고 디코더 안에 있는 동일한 셋은 디코더 블락이라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각의 블락이 6개씩 존재하고요. 트랜스포머는 기존 기계 번역의 최고 점수를 갱신하게 되고 현재도 많은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들이 이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되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연구원들은 이미 이 모델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 명시까지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2020년도에도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는 BERT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하는 GPT가 자연어 처리 딥러닝의 양대 산맥으로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GPT를 이해하기 위한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 트랜스포머를 더 수학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트랜스포머 영상을 추천드릴게요. 자, 본론입니다. GPT-1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트랜스포머가 기계 번역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GPT-1은 Natural Language Inference, 질의응답, 비슷한 문장 맞추기, 자연어 처리 분류 문제 등의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Natural Language Inference 모델은 두 문장이 주어졌을 경우에 두 문장의 관계를 유추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문장이 참일 경우에 B 문장이 반드시 참일 경우 이 관계를 entailment라고 합니다. 또 두 문장이 모순될 경우에는 contradiction이라고 하고요. 질의응답은 딥러닝 모델에게 질문과 함께 관련된 정보를 준 후에 딥러닝 모델이 관련된 정보에서 정답을 제대로 찾는지 테스트하는 거고요. 비슷한 문장 맞추기는 두 문장이 비슷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테스트이고, 분류는 주어진 문장을 이미 정의한 어떤 그룹으로 분류하는 테스트입니다. GPT-1은 총 2번의 학습이 있어요. 먼저 방대한 양의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를 사용해서 랭귀지 모델로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랭귀지 모델 학습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랭귀지 모델 학습 완료 후에 각각의 자연어 처리 문제에 따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파인 튜닝합니다. 파인 튜닝은 지도 학습입니다.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랭귀지 모델 학습 공식은 기존 랭귀지 모델 학습의 공식과 동일합니다.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 모델들은 파인 튜닝을 할 경우에 목적에 따라 레이어를 더 추가해야 했는데요. 레이어를 더 추가하는 작업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죠. GPT-1은 파격적으로 파인 튜닝 과정에서 레이어 추가 작업을 제외시켰습니다. 단순히 모델 그대로 유지한 채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최적화하는 일만이 파인 튜닝의 전부입니다. 인테일먼트 예제와 함께 이해해보도록 하죠. 먼저 추가적인 레이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지 입력값과 레이블이 있는 것이 랭귀지 모델 학습과 다른 점일 뿐입니다. 인테일먼트는 두 개의 문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한 인풋으로 넣을 수 있었을까요? GPT-1은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스페셜 캐릭터를 집어넣고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서 GPT-1의 입력 레이어에 넣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과정 동안 레이블링을 통해서 GPT-1이 인테일먼트 타스크에 최적화되게 되는 거죠. 지도 학습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 모델은 파인 튜닝을 위해서 추가 레이어가 존재하는 반면에 GPT-1은 랭귀지 모델 학습에 사용한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 그대로 파인 튜닝에도 유지합니다. 기존 모델들은 파인 튜닝 시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GPT-1은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GPT-1은 랭귀지 모델 학습 시에 이미 상당수의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조금의 파인 튜닝 데이터로도 모델 변경 없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입력값을 하나의 입력값으로 치환해서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은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GPT-1은 또한 기존 딥러닝 모델들의 임베딩 방법보다 진화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존 딥러닝 모델들이 워드 임베딩 또는 캐릭터 임베딩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GPT-1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해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자주 함께 사용되는 캐릭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하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워드 임베딩과 캐릭터 임베딩의 장점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어요. 먼저 워드 임베딩의 장점은 단어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단점은 학습 시에 보지 못했던 단어는 단순히 유사도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제로 벡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조어, 오탈자에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캐릭터 인베딩을 사용할 경우에 어차피 단어는 일정한 양의 캐릭터로 구성된 집합이기 때문에 제로 벡터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만은 단어 간의 유사도가 확실히 워드 인베딩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죠. 바이트 페어 인베딩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예제로 해커블 딥러닝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해커블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예요. 워드 인베딩에서는 제로 벡터가 될 확률이 크죠. 반면 핵이라는 단어와 에이블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빈번한 단어입니다. 바이페어 인베딩은 해커블이라는 단어를 핵과 에이블로 쪼개버리고 각각의 인베딩을 부여합니다. 핵 인베딩과 에이블 인베딩의 조합은 해커블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로 벡터로 처리하는 워드 인베딩 모델보다 또는 HACK-ABLE의 캐릭터 조합 인베딩보다도 더 입력값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더 나은 모델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점 간단히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GPT-1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기반 모델이다. 둘째, 랭귀지 모델 학습은 비지도 학습이며 GPT-1은 다양한 분야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랭귀지 모델로 프리트레이닝 된다. 셋째, 랭귀지 모델 학습으로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능력이 내재적으로 학습된 GPT-1은 추가적인 레이어도 없이 적은 레이블로 구성된 데이터만으로도 쉽게 파인튜닝 되어서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넷째, GPT-1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영상에 담긴 GPT-1에 대한 정보는 모두 이 논문을 참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